안녕하세요. 로봇공학 주차 녹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의 시작합니다. 자, 화면 공유합니다. 네, 주차가 접어들었습니다. 네. 6차부터는 5주차의 3강의 하고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5주차 3강의를 좀 리뷰를 한다면, 하드웨어, 산업용 로봇 YS1000에 대한 컨트롤러에 대한 하드웨어 사양입니다. 그래서 좀 제목만 보더라도 기업안의 형식, 형, 전면, 후면, 기업안 모듈, 그다음에 라벨, 그리고 스펙, 그리고 프로그램 펜던트, 그다음에 사양 일량. 네, 사양 일량이 좀 많이 좀 많아요. 네, 사양 일량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양이 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제 좀 더 확대를 해 본다면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YR 시천 신기종입니다. 옆에 있는 거는 바로 이 신기종 바로 전의 기종, 쉽게 그 부기종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캐비넷, 컨트롤러 판넬이 되겠죠. 그래서 캐비넷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이거는 캐비넷 표현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는 어, 옵션입니다. 옵션. 옵션에 보면 뭐 EMI 전원 회생이라든지 브레이크 보강 클리니키 센터, 뭐 기계 안전, 안전 필리버스, 균형 안전, 외부 축 이렇게 표 옵션이 나오는데요.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 외부 축 급전 커넥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고객이 이제 로봇을 적용할 때 필요한 기능, 그런 부분들을, 어, 이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YRC는 DX200의 그, 항목들을 이어서, 동일한 수준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요. 이렇게 전원 회생, DX200에서는 없었는데, 와이어 시천에서는 이렇게 외형량 기종 표준으로 전원 회생이 있음. 소용량 기종은 전원 회생 없음. 이런 내용들. 케이스 스터디 받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 똑같이 취급 가능하다. 옵션이 되겠죠. 음,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죠? 네, 넘어가. 이제 외부추 인터페이스예요. 입출력 신호. DX200과 YS1000 뭔가 많이 적혀 있죠? 음,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외부식 인터페이스에서 이런 항목들이 있다라는 거, 입출력 신호를 항목들로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범용 입출력 신호 정자대, 그래서 범용 안내 신호, 외부 인터페이스, 확장 기판 외부 인터페이스인데요.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외부 인터페이스에서 확장 기판이 있는데요. 메가프로링크 2, 마이너스랑 똑같습니다. 즉, 이 DX200에서 메가트로닉 2로 해서 외부적으로 서버 스택이라든지 서버 앰프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이오를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이 이제 메가트로링크 2. 그다음에 이제 PCIe 비판인데요. 투슬롯이 있어요. 이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옵션 보드 같은 거를 여기 삽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기판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외부 인터페이스인데요. 이더넷 나오죠. 기본적으로 이더넷 포트가 RJ45인데요. 이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프로그램 펜던트 그거 하나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더넷으로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포트가, 한 포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시리얼 인터페이스 RS232C, 그다음에 422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쪽 와이어 시청에서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외부 인터페이스에서 보조 기억이 있어요. 보조 기억. 말은 그렇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SD 카드하고 USB 포트가 있어요. 즉, 여기에 컨트롤러라고 표현되어 있고 펜던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컨트롤러 내에 SD 카드 하나 함께 USB 포트 사용할 수 있고요. 펜던트 뒷면에 SD 카드하고 USB 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코로닌 펜던트. 자, 여기서 무게인데요. 어, 과거 비정, 구비정 999g, 그다음에 현재 기준 730g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것을 사용했을 때 과거 비정인데요. 1.5kg짜리 엄청 무거웠었어요. 한 20분 들고 팔이 아파가지고. 전 사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이제 조금 참고로 알고 가야 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게 산업용 로봇 공급 전환과 접지입니다. 예. 자, 여기서, 보고 가야 할 게 이제 뭐냐면, 자, 고압선이죠. 그다음에 전봇대죠. 자, 이 고압선은 어디서 올까요?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고압선, 보통 한 22,000볼트죠. 관심 있는 사람들 아마 알 거예요. 네, 이제 이게 전주, 한마디로 전봇대죠. 여기서 이제 강압 변압기가 또 있죠. 이 강압 변압기는 주로 공장 내에 배전반이 있는 전기반이죠. 쉽게 얘기해서 전기반에 배전반까지 들어오기 전에 그 변압기 철조망으로 해서 변압기를 해서 다운을 시키죠. 예. 22,000볼트를 3,300볼트로 다운을 시키고, 그다음에 계획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배전반에서 어떻게 돼요? 3,300볼트를 단상 2선식, AC 220볼트요. 3당 3선식, 즉, 그다음에 AC 380, 3당 4선식. 이렇게 배전반에서 어떻게 돼요? 공장의 각 공장별로 피더 부분으로 보내죠. 한마디로 분전반으로 다 보내죠. 분전반. 분전반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유전 차단기, 라인 필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 유전 차단기는 이제 뒤에 이렇게 제어반이 나오는데 제어반 바로 들어가기 전에 라인 필터, 노이즈 필터죠. 쉽게 얘기해서 또 전단에는 유전 차단기, 단상이든 삼상이든 유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서 미리 유전이 진짜 된다 그러면 여기서 차단을 시켜버리죠. 그 다음에 노이즈 필터.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게 이제 매니플레이터로 본체이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조그맣게 표시가 되는데 이게 컨트롤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컨트롤러. 여기서 보면 이제 그
기종 접지하고, 어, 시종 접지가 있어요. 보통 그 접지봉이라고 해서 이 지면이 있고 접지봉이 있는데 이것도 솔직히 규격이 있어요. 규격이 있는데 여기서 3.5 스퀘어 이상 케이블 컨트롤러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니, 시종 접지냐 지종 접지냐 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접지 저항을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시종 접지는 300볼트를 넘는 저항용입니다. 기종 접지는 1차전원 300볼트 이하, 즉 220볼트를 사용할 경우에 그때 접지 저항은 100옴 이하여 하고 380볼트를 쓰는 공장들이 많지요. 자, 그때는 저항 접지는 15옴이 이하로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접지가 됩니다. 요 표준을 좀 신경 써서 보시면 쉽게 나옵니다. 접지공과 종류가 있고요. 이렇게 어, 공판이 있고, 그 다음에 동공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필요할 때 필요한 적용되는 요 사양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 모터면 적용 사례인데요. 적용 사례인데 요거는 실질적으로 시간을 내서 한 번씩 훑어보는 게 여러분들의 뭐라 그럴까 살에 그, 저, 시야를 넓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차례를 좀 본다면 9개 종류가 있는데요. 아크 용접용, 컷 용접용, 그다음에 핸들링 종용용, 빨래카이징, 프레스강 핸들링, 그다음에 실링 절단용, 디버링, 연마용, 도장용, 다이캐스트용 있는데요. 여기서 대표적으로만 어, 공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전부 다 지금 이제 아크용 전문입니다. 불꽃이 불꽃이 막 표현이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걸 이렇게 볼 때 택배가 안 튀죠. 이거는 훌륭한 품질이 나오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가 되면 이 로봇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펜던트 여러분들이 조작을 할 거고요. 빨리 에, 진도가 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용접까지 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칙은 2학년 1학기 때 지금 학우들이 이렇게 용접을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봇으로. 그래? 요거는 이제 그 건설기계 쪽인데 이거 한쪽 워크예요. 한쪽. 후판이라고 하면 보통 용접 재료가 용접 모재가 6T 이상, 6mm 이상일 경우에 후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거를 로봇 두 마리가 어, 들고서 저쪽 건너편 가운데 있는 놈, 자, 이 로봇이 용접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빛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스팟 용접이 되겠습니다. 전 페이지에는 아크 용접용이고 스팟 용접 페이지가 되는데요. 이렇게 나온 것들은 이제 VRC로 전부 다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음, 자동차가 있으면 이 안에 스폿 로봇이 건을 달고서 안쪽에 스폿 웰딩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이렇게 보면 맨 앞으로 이렇게 로봇 두 마리가 C형 서버건을 들고 스폿 웨lding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기야, 그다음에 핸들링, 조립용 로봇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워낙 이제 많아서 한 예를 좀 든다면 이제 음, 이런 부분 중에서 이 컨베어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요 박스가 있고, 요 소재 워크죠. 워크를 이 안으로 집어넣는 그 플라스틱 용기를 요 종이 이 박스에 삽입하는, 즉, 패키지라고 합니다. 패키지. 이게 되겠 사람이 하던 거를 로봇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냐면 핸들링 불균형. 이 종류가 굉장히 많지요. 여기 이제 이렇게 안내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공간에서 핸들링 사례, 주물 부품의 배열, 어, 네, 그 내용. 오늘 이제, 음, 이제 보면, 이렇게 해서, 이게, 하면, 여기 이제 그 로트예요. 실린더 로트. 실린더 로트인데, 뭐, 어, 중장비 같은 곳에 실린더 로트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있는 요 핸들을 해가지고 이 워크를 드는데 상당히 무거운 중량물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은 이제, 무겁기 때문에 이 로봇 가반 중량이 6T350, 350kg짜리 이 로봇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거는 12kg짜리거든요. 12kg짜리에 몇 배가 될까요? 120kg, 240kg, 약 3배 정도, 3배 이상이 되는 그 바다 등장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양팔 로봇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양팔 로봇인데요. 요거는 요렇게 몸체가 되고요. 팔, 오른팔, 왼팔. 그래서 이 로봇이 양팔로 물건을 조립을 한다든지 봉투에 서류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로봇은 상당히 좀 고가 로봇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축이 벌써 11개 축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인데요. 예, 맨 앞에 이렇게 하면 이쪽에 로봇, 이쪽에 로봇, 팔, 그래서 왼팔과 오른팔이 서로 협조 제어를 하면서 또는 독립 제어를 하면서 이렇게, 조립 작업을 하는 볼트를 조이거나 조립한다든지 여기 토르크 센서 같은 게 있겠죠, 그죠? 예, 그거는 또 음료 볼트도 하기도 하고, 예, DA20,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유익한 어플리케이션이 많은데요. 어, 단, 좀 현재로서는 좀 비싸다라는 거, 로봇 가격이. 그것 빼놓고서는 뭐 훌륭한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팔레타이징, 팔레타이징 요거. 이거는 하나를 예를 좀 들면 이걸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쪽에 보면 이렇게 팔레트가 있겠죠? 이렇게 이쪽에 있는 거를 컴팩트하고 들어오는 것들을 1단, 2단, 3단, 4단, 5단 패턴을 만들어서 적재를 하는 팔레타이징. 근데 역으로 이렇게 팔레타이징, 적재한 부분을 거꾸로 디팔레타이징 하는 어,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이제 팔레타임인데 푸대를 이제 적재를 하는 거죠. 푸대도 적재하고 그다음에 맥주, 소주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적재하는 그렇게 이제 콜라 같은 거 있죠. 그런 것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시프트 기능으로 사용하겠지요. 예,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프레스간 로봇은 뭐냐 하면 이 프레스 사이에 로봇이 들어가서 사람 대신에 사람 대신에 워크를 로딩, 언로딩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한 샘플을 본다면 이쪽에 이쪽에 프레스가 있고, 그 안에 로봇이 있고, 롬 안 끝에 그립바를 만들어서 밑에는 철판이 되겠죠. 철판을 프레스로 착용하기 위해서는 워크를 갖다 놔야 되니 철판을 그립해서 이 안에 집어넣고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 그 역할입니다. 네, 실링 절단용. 이거는 이제 차 트렁크 뒤쪽에 보면 이렇게 그 카바 같은 거를 이렇게 열어보면 이 안쪽에 실링 그 자국이 있습니다. 여기 실러건이고요. 여기 요 까만 그 배관을 통해서 실란트가 이제 투입이 되겠죠.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실란트로 전부 다 본딩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실링 절단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 절단이겠죠. 일단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이렇게 있으니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것도 어, 회사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버링 연마 그 로봇이고요. 네. 이제 도장 페인팅 로봇입니다. 페인팅 로봇. 예를 들자면 로봇이 있고 여기서 스케일을 해서 그 도장을 하면 상도, 중도, 하도 기본적으로 어, 다이캐스팅 차출기죠. 쉽게 얘기해서 다이캐스팅 기능이 이제 어, 몇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6주차 1강의는 일단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2강의 조금 이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